자, G의 85번부터 봅니다. 오메가 문제. 85번 x세제곱은 더하기를 해서 넣는 형이 됐고요. 이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A를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쭉쭉 오메가 8제곱까지랑 1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오메가 바의 8제곱이랑 이렇게 곱해달라고 그랬고, B를 보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해서 A, B를 곱한 값이 얼마냐. 자, 오메가 문제는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제에 오메가 바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메가 바가 보이면 2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까지 해서 해결을 하시려면 일단 1단계가 뭐냐? 일단 1단계가 뭐냐? 자, 요걸 먼저 풀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얻을 수 있고요. 그죠? 첫 번째로. 또한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요거 좀 풀어낸다고 치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곱이 는영이 되는 건데, x가 오메가잖아. 그지? 오메가는 실근이 아니잖아. 허근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고요. 오메가는 요 녀석의 근이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요 정도는 해석돼요. 요 정도는 전부 풀 수 있어요. 두 가지만으로도. 좀 이따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2단계까지 가서 해야 될 일은 요겁니다. 요걸 좀 더 구체화시켜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요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오메가인 거니까요. 그죠? 오메가인 거니까 오메가 바도 한 허근이 돼야 되는 거죠. 혈렉은 기억나실 겁니다.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바도 다른 허근이 돼야 한다. 그치?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게 1이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여기서 엮어주시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것은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1일 거야를 써먹어야 될 겁니다. A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쨌든 요거면 게임 끝낼 수 있어요. 끝입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까지 하면은 0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거. 얘다. 안 된다. 요거부터 처리할게요. A를 먼저 보시면 앞에 쪽 자리에 있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에 오메가 6제곱에 오메가 7제곱에 오메가 8제곱일 거거든요. 앞에 쪽에 있는 요 내용을 쭈르륵 나열하면 얘일 텐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오메가라는 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얘네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똑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는. 똑같이 가면 될 거고. 밑에 자리는 요거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오메가 4제곱이라는 게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이 자리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한숨을 더 뜬 거잖아. 오메가 6제곱은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서 연산이 가능해요. 좀 더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네 둘이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이상하게 됐는데.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진도 나가주시면, 자, 1 더하기 오메가가 요 내용에 의하면 차수를 낮춰주려고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로 바꿔주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오메가래요. 요거 이항시키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따라서 얘네들을 더한 게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얘는 2오메가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했던 짓을 똑같이 누구한테 해줄 수 있냐면 얘한테 해줄 수 있죠. 오메가 봐도 이 녀석의 근인가요? 맞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그러니까 요걸 오메가 바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성립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진행해 줄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여기 써있는 1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쭉 오메가 바의 8제곱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될 테니까요. 같은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A라는 녀석은 앞쪽에 있는 가로는 2오메가가 될 거고 뒤쪽에 있는 가로는 2오메가 바가 될 거라서 4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될 건데
마지막에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면서 오메가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라고 했었죠. 그죠? 요거 이용해 주시면 얘는 는사다가 되는 거죠. A 처리 끝. 됐죠? 얘는요. 똑같죠 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며. 그럼 요건 이제 1분의 1인 거고요. 사라졌죠? 얘네는 어떻게 할까요? 분자 분모에 오메가 제곱 곱하시고 오메가 곱해보세요. 그럼 차수가 분자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있는 오메가들을 없앨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B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에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 분모에 오메가 세제곱만 짠 하고 만들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내용을 아니까 분자 분모에 얘는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는 분자 분모에 오메가 곱해주는 거고요. 저는 뭐 할까요? 넌 가만히 있어. 넌 마이너스 1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을 바꿔주신다면 앞쪽에 있는 거 1 될 거고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도 오메가를 분자 분모에 곱했기 때문에 분모는 오메가 세제곱 즉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자 자리에 오메가만 남은 거고요. 너는 1이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막상 얘가 0이네요. 그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해서 얘가 0입니다. 그래서 B는 좀 싱겁긴 하지만 는 1로 끝나네요. 그죠? 그래서 A, B를 곱하랬어요. 4 곱하기 1 해주시면 답은 4겠다. 끝.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고요. 8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Z 왜 이렇게 자꾸 바를 먼저 쓰지? Z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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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때마다 참 뭔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좀 늙고 병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서 얘를 Z라고 읽는 게 아기 때부터 익숙하거든요. 근데 내가 성장하는 과정 어딘가에서 중간에 얘는 Z가 아니라 Z라고 읽으라고 해서 Z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수학을 할 때 얘를 Z라고 읽으면 이상해요. 느낌이. 자꾸 Z 이래야 되는 그런 뭔가 불편함이 있다. 뭐 일단은 써보면 문제에서 분모는 Z5제곱부터 4제곱, 세제곱, 제곱 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분모 자리의 차수는 작아지고요. 분자 자리의 차수는 하나씩 커지네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앞에서 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문제는 그냥 보너스긴 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요거를 직접 이용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문제부터 쓸게요. 솔직히 얘는 좀 꼬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문제죠.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여야 되느냐? 자, 요거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당연히 요 녀석에서. ZZ바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ZZ바의 곱이 1이다? 아,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적당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보자. 어떤 2차 방정식이요? 아, 두 근이 Z랑 Z바인 그런 2차 방정식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최고차 한계수를 그럼 1이라고 더 보자. 그럼 그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T제곱에 마이너스 ZZ바 합해서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T에. 그죠? 그 여기에도 두근의 곱이 1이니까 이렇게 는 1은 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녀석의 두근은 ZZ바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런 짓 원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진 않은데 종종 해요. 역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 야, 두근이 2랑 3이래 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두근이 2랑 3인 2차 방정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6은 0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는 식인 겁니다. 오케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엮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녀석의 두근이 ZZ바입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 또 뭐 하고 싶어요? 나는 T-1을 곱하고 싶어요. 그럼 좀 더 이뻐질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T-1을 해주시면 좌변 자리가, 우변 자리는 당연히 0일 거고요. 좌변 자리가 T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T세제곱은 1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다 해놨어요. 자, 결론이 뭐냐?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첫 번째, Z나 Z바나 세제곱하면 전부 다 1입니다. 왜냐면 이 녀석의 근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 근이잖아.
쌤 2차 방정식 근인 거잖아. 알아. 2차 방정식에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하의 근이기도 하죠. 그죠?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인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 z의 제곱에 더하기 z에 더하기 1이 0이에요. z 바로 따로 쓰진 않을게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겁니다. 됐죠? 해봅시다. 쌤 근데 이거 분수로 써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차수부터 정리해보고요. 세제곱되어 있는 건 전부 1로다가 바꿔놓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자, 세제곱되어 있는 거 전부 1로 바꿀 거임. 그럼 얘는 뭐야? z제곱분의 z바. 괜찮죠? 너는 z제곱분의 z바요. 이렇게 해주고 얘도요. 넌 z분의 z바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얘는요. 11 개꿀 이렇게 됐고요. 그죠? 됐고요. 얘는 분모는 z제곱이고 분자는 z바가 됐겠네요. z바의 세제곱도 1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z분의 z바의 제곱이 남아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어떤 걸로 곱하면 또 깔끔 쓰여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세제곱이 개꿀이라 이거야. 세제곱 해주면 1이네? z군 z바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솔직히 z만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분모가 1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분사 분모에 z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분모는 z 세제곱이 될 테니까 1이 될 겁니다. 분모는 1이고요. 따로 쓰지 않을게요. 분자 자리는 z바가 된 거고요. 더하기. 얘는 뭐 곱할까요? z? z 곱할까요? 그거보다는 z바가 낫겠죠. z바를 곱해주시면 여기다 z바 약간 욕 같아. z바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모는 z바가 되고 분자는 또 1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건 건드릴 게 없고요. 그죠? 반복. z 곱해주시고 z바 곱해주시고 z 곱해주시면 z바가 되고요. 얘는요. z바를 곱해주시면 분모는 z바 했으니까 1 될 거고 위에는 이거겠네. z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1이래요.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답은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다. 자, 오메가 마지막 문제 87번 G87.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은이라고 말해놓고 3부터 쓰면 어떡하지? x세제곱은 전두엽이 잘 작동하지를 않네. 이거의 한어근이 오메가고요.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한다. fn은 n 곱하기 오메가의 n제곱? 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트랄랄랄라 f10까지 더한 게 a 오메가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a-b가 얼마냐예요. 근데 이것도 뭐 고민할 게 없는 게 요건 1단계의 컷이죠. 오메가 바가 안 보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왠지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1단계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과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 세제곱 더하기 1일 거거든요. 그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한 게 는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메가는 요 녀석의 근이겠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 내용은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납니다. 이거 두 개로 풀린다고요? 네. 바가 없잖아요. 1단계로 컷. 오케이? 이런 문제다. 그럼 그 다음 해줘야 될 일은 사실 그냥 뻔해요.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쪼르륵 한번 나열해 보신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규칙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맨 처음엔 차수 높아지니까 요거부터 써먹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나열해 볼게요. 오메가고요. 2오메가 제곱이고요. 3오메가 세제곱 있을 거고 4오메가 4제곱 있을 거고 5오메가 5제곱 있을 거고 이렇게 쭉쭉쭉 할 겁니다. 어디까지? 10오메가 10제곱까지 있겠죠. 차수를 먼저 떨어뜨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차피 오메가가 세개 단위로 마이너스를 바뀔 거니까 3개씩 묶어서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마지막에 요거 10제곱한 거 끝.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써볼게요. 얘는 일단 냅둘게요. 오메가 더하기 2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3오메가 세제곱인데 그냥 얘만 마이너스로 바꿀까? 아니다, 냅두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얘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냈다고 치면은 4오메가 더하기 5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6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7제곱부터는 오메가 6제곱인데 오메가 6제곱 1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오메가의 8오메가 제곱에 더한 겁니다. 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9오메가 세제곱에 마지막으로 떨렁 얘가 남았네요. 10오메가 4제곱?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일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오메가 하나 남은 셈이라서 이렇게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툭툭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슥슥 바꿀게요. 이를테면 오메가 세제곱 뭔데? 마이너스 1이죠. 뭐, 그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이 자리가 각각. 네. 이 자리 각각 마이너스 1로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메가 제곱을 처리할 길은 없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바꾸기는 좀 거시기 하고요. 딱히 뭐 이쁘게 처리할 게 없긴 하다. 아,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어쨌든 차수를 다운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오메가 제곱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더해서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짜리를 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좀 계산 문제, 좀 노가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다 바뀐다고 일단 써놓을게요. 써놓으시고, 각자를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각자를 먼저 처리해 보시면, 자, 맨 윗줄부터. 자, 2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 2개에 오메가 하나 더 더했으니까 3오메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될 거고요. 첫 번째 끝. 됐죠? 두 번째 거. 마이너스네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여기도 5오메가에 4오메가 더했으니까 9오메가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6 했으니까 마이너스 11일 거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 말고는. 어떻게 다운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오메가에 7오메가 더해졌으니까 15오메가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7 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5오메가 하면 끝나겠다. 나머지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보자. 15에서 10 빼고 9도 빼고 3을 더해야 돼. 5, 8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18이고 이렇게 하면 19잖아. 18에서 19 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남았고요. 그죠? 5 있고요. 마이너스 5에 더하기 11에 빼기 17에 끝. 11 빼기 17만 해도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5 있으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나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더하기 1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맞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A, B 자리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1이니까 답은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다. 그냥 계산 소유가 좀 많은 애네요. 좀 마지막엔 좀 노가다 좀 껴봐라. 너 일일이 계산 좀 해봐라. 라는 취지가 있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는 끝나겠습니다. 오메가는 매우 주요한 유형이긴 하지만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었던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풀이 방법이 좀 정형화되어 있죠. 앞에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1단계까지 가느냐 2단계까지 가느냐 정도를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단계 처리 끝, 2단계 처리 끝 해놓은 그 결과물을 그냥 써먹는다 정도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뭐 특별한 풀이가 더 이상 뭐 있거나 하진 않고요. 문제가 특별할 땐 있어요. 지금은 다 문제가 좀 제정신으로 나왔잖아. 제정신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면 네, 있어요. 제정신으로 문제가 안 나온 걸 내가 많이는 못 보는데 종종 보거든요. 막 이런 문제도 있었던 적이 내가 기억이 나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야. 이 녀석의 한호근이 오메가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계산소가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처리해서 문제 푸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좀 구도가 바뀌었잖아. 보통은 x세제곱 빼기 1이 0이거나 x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해서 스타트 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긴 있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많으냐? 보기 힘들어요. 내 체감상으로는 한 100문제 보면은 많아야 한 두세 문제? 많아야. 보통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 정도까지만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G90 보겠습니다. 자, G90부터는 도형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 동그라미에 접선이 하나가 그어지네요. 이거 저긴데 원의 성질인데 중3 때 썼던 그 원의 성질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같아요.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조금 더 이쁘게 그려봐야지. 허이짜. 여기가 P. 접했어. 너 A. 원밖에 한 점 P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 하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가 B고요. 이 자리가 C입니다. 라고 해놨고요. 문제에서 PB의 길이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U, BC의 길이는 4X 이고 PA의 길이가 루트 21X인데요. 모든 X의 합. 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합을 구하여라. 두세 개 나오나? 모르겠네. 해봐야겠네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자체가 PB면은 얘죠. PB면 얘고요. 요만큼이 얘라고 주어진 거고 BC면 요거 주어진 거고 PA가 요거 주어진 거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고등학교 와서 보긴 좀 힘드시겠습니다. 왜냐면 중3에 나오는 원의 성질 있잖아요. 나도 자주 보진 않는데 중3의 원의 성질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는 매우 주요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뭐 얘 제곱은 2고 곱하기 이거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A, B, C, P 이렇게 해놓은 걸 바탕으로 보자면 PA의 제곱이 AB 곱하기 AB란다. PB 곱하기 PC거든요. PB 곱하기 PC인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되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되냐면 B랑 A를 또도도도 연결해. C랑 A도 또도도도 연결해. 그럼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요. 어떤 삼각형이 먼저 있냐면 PAB 요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외곽에 PCA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이 AA 닮음입니다. 다시 삼각형 PAB가 있고요. 얘랑 닮은 표시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 PCA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AA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에요. 왜 AA 닮음이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각과 요각은 항상 일치해요. 접선일 때. 이걸 또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려면 점씨를 좀 이동하셔야 되는데 또 원주각의 성질을 또 이해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요각은 공통이고요. 이해가시죠? 하나의 삼각형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까요? 왜 얘네들이 같은지? 요거 상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 그려놓고 접선 그려놓고 아무데나 찍어 놓으면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각과 요각은 항상 같거든요. 여기에서 설명할게요. 요 문제는 좀 지저분해지니까 냅두시고 왜 이게 항상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요걸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원주각의 성질을 아셔야 돼요. 원주각이 뭐냐면 호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호가 있어. 호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호야. 지금 저 녀석 기준으로 따지면 A고 B라고 했으니까 호 AB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얘인 거예요. 근데 원주각이 가장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이동해도 원주각은 이 점이 이동해도 호가 똑같다면 이 원주각의 극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야 이동해봐. 어디로 이동해? 밑에 있는 접선이랑 수직을 이루게 이동해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각이 잡히겠죠. 똑같아요 각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십니까? 그림이 약간 별로긴 한데 그림을 내가 너무나 대충 그렸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수직이래 이렇게 그려놨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놨다고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럼 요각과 요각의 크기는 일단 똑같고요. 그죠? 똑같겠죠? 똑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까지 동의돼요? 중심을 지나면 직각삼각형 되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만약 요만큼을 내가 세타라고 표현했으면 여기 직각이 되니까 요만큼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도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긴 뭐가 돼야 돼요?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과 이각이 같은데 그게 이동에도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원주각의 성질과 뭐 직각삼각형임을 이용하는 거. 사실 이게 직각임을 아는 이유도 원래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가 2배 사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어쨌든 돌아가 보시면 닮음이다. 닮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대응하는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죠? 그래서 그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걸 처리해 보시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일정하거든요. 그죠? 지금 나 뭐부터 하는 거냐면 공식이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외워 놓으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 외우는 걸 써먹을 일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써먹는 아이디어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볼게요. 자, 닮음이긴 한데요. 닮음이기 때문에 얘 대 얘랑 똑같겠죠. 대응하는 두 변 길이가. 그걸 써볼게요. 그럼 이 작은 삼각형 기준으로 공통인각을 끼고 긴 거 작은 거 설명하면 PA의 길이 대 PA의 길이 대 PB의 길이의 B가 긴 거 짧은 거겠죠. 중심각 중심 요거 공통각 중심을 해서 그죠? 그럼 얘도 닮음이니까 긴 거 짧은 거가 또 다 같은 비율을 가져야 할 거예요. 작은 거 기준, 큰 거 기준입니다. 그럼 PC, PA죠. 이 자리가 PC 대 PA가 되는 거죠. 이 닮음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2야. 그럼 얘도 3대 2라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마무리는 뭐 해주면 돼? 곱하고 곱하기 같을 거 아니야. 그 얘기죠.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요거 이용은 끝나요. 자, 집어넣어. 계산 끝. 이런 문제입니다. 집어넣어 계산 끝. 쌤, PB가 있어요. PC가 얘네들 더하면 돼요. 끝.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겠죠? 그죠? 요거는 식만 써드릴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PA의 제곱은 즉 루트 21의 X의 전체의 제곱은 얘네 둘이 더한 거 PB 곱하기 PB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과 PC면 여기다가 4X 더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뭐시기요 더하기 6 이렇게 얘네 둘의 곱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요거 PA제곱 PB, P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형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속 나와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어차피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오케이? 나머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서 좀 특별하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좀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게 뭔지 알죠? 기하가 뭡니까? 수학적인 도형 그려놓고 그지? 거기서 수학적인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문제 만드는 걸 보통 기하라고 해요. 뭐 도형의 뭐 변의 길이를 구하고 각을 크기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고 등등등 기하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수학적 내용 중에 수학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라는 게 거기서 주로 해주는 게 결국은 뭐 처음에 좌표 찾거나 길이 구하거나 넓이 구하거나 각도의 크기 찾거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을 합니다. 그럼 기하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논증 기하라는 게 있고요. 해석 기하라는 게 있어요. 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탕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증 기하가 뭐냐면 논증 기하를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좋게 말하려면 이거 중1 때부터 하는 거 눈금 없는 자와 그 뭐라고 하지?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 그거 가지고 노는 거 요게 논증 기하입니다. 그러니까 백지를 펼쳐놓고서 도형 그리고 노는 거 이게 논증 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해석 기하는 뭐냐? 이런 거 본 적 있죠? X축, Y축 잡아놓고 문제 푸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그려놓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긴 좌표가 잡히는 게 해석기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논증기하가 얼마나 들어가고 해석기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중학교 기준으로는 해석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차 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해석기하적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점의 좌표를 찍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형이 동그라니 있고 넓이 구해봐, 길이 구해봐, 각도 얼마인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논증기하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돼요. 대표격인 게 그거야.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있게요? 뭐 이런 거야. 사각형의 종류를 알아보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야. 보통 중학교 1, 2학년 때 많이 하죠. 삼각형은 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고 뭐 직각삼각형이 어쩌고 저쩌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표 기억나실 겁니다. 사각형이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는데 뭐 두 변이 평행하면은 이게 사다리꼴이 되고 그지? 사다리꼴 중에서도 뭐 한 내각의 크기가 마주보면 뭐 직각이 되면 직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주보는 것끼리 다 평행이 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합쳐서 뭐 정사각형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위계들 이런 걸 가리켜 다 논증기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있잖아.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논증기하적인 내용이 일단은 고1은 없어요. 아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증기하적인 내용이 고1에는 없어요. 그럼 고2에 있다는 거냐? 있긴 있는데 고2도 매우 제한적으로 있어요. 고2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을 건데 거기서 논증기하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 그려놓고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것들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 이때 새롭게 배우는 거냐? 아니요.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을 너네 알지?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각함수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삼각함수 파트에 들어갔을 때 활용을 넘어가잖아. 그때 해요 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네가 생각을 해봐. 지금 커리큘럼을 생각해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논증기하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려도 이런 내용들 있잖아. 원의 성질. 중3 내용이야. 중3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이거 논증기합니다. 그렇죠? 뭐 좌표 찍어놓고 하진 않잖아. 그지? 좌표 찍어놓고 뭐 2차 함수처럼 뭐 식 써놓고 이러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동안에 내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전부 다 해석기하예요. 좌표 찍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좌표를 찍겠다는 얘기거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1년 동안 논증기하를 하나도 안 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대체로 이때 써먹는 아이디어는 중학교 내용을 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어버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제 고1 올라가려는 친구들 너네 중3 이제 말미 되면은 개놀거든요. 중3 한 9월, 10월 이때 되면 마지막으로 시험 한번 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봐. 다음 해 3월까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아무것도 학교에서 수업이 나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선행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행을 하는 게 물론 좋지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논증기하 좀 공부 좀 해놓으라고. 기하 관련된 내용 좀 공부해놓으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닮음 이런 내용들. 삼각형, 사각형, 위계 이런 건 쉬워. 닮음 나오고 원의 성질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한 중반쯤 들어가면 1학기 중반, 1학기 한 중간고사쯤 볼 때쯤 되면 아니면 1학년 기말고사 중간 애매하다 이게.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로 보통 분류가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한 지금 시즌. 딱 지금 시즌.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요 정도 시즌이 오면은 뭐야 뭐 어떻게 푸는 거야 막 이런 중학교 때 배웠다는데 이런 것들을 막 다 갖다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꼭 숙지해 두셔야 된다. 다른 거 말고 원의 성질 그리고 저기 뭐 얘기했었지 앞에? 닮음 요 두 가지는 좀 핵심적으로 꼭 공부가 복습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 심화된 내용으로.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거 없다. 논증기한 없다. 쌤 그럼 요거 말고 논증기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해석기하는 뭐가 있나요? 개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끝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막 이런 거 하고요. 고1 올라가서도 삼각해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그래프 그리는 애들. 삼각함수 다 함수들 그래프 그리는 내용들 하고요. 고3 올라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중간에 기하가 있긴 합니다. 기하가 학교에 따라서 고2 때 한 학교가 있고 고3 때 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 학교에서 보시면 될 거고 대체로 고2 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하라는 과목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고3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미적분 그 있잖아. 그치? 하게 되면 그때 또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맨날 하는 건 얘네들입니다.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고 노는 거. 그래프랑 식, 뭐 함수가 될 수 있고 뭐 무슨 도형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위주로만 하다가 갑자기 이거 나오면 당황하더라.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이 정도 할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연립 2차 방정식 하나만 보고 얘들아 104번이랑 121, 123 이렇게 세 문제 있고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더 있거든. 한 큐에 다 가는 건 당연히 좀 무리일 테니까요. 104번까지 봤다가 잠깐 끊어갈게요. 오케이? 잠깐만 정신 차립시다. 5분만 정신 차리고요. 5분만. 5분에서 10분. 한 7분, 5분, 7분 정도만 정신 차려주시고 요거 마무리 좀 합시다.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눈 뜨시고. 자, G104.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x-y는 3과 x-y-은 k가 있어. 이 녀석의 해가 두 쌍이래. 하나는 x는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능하고 또는 한 쌍은 x는 베타와 y는 베타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된대요. 그랬을 때 자연수 k의 최대값입니다. 자, 일단은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문제예요. 첫 번째, 원래는 연립 2차 방정식의 지금 같은 형태에 있는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형태의 문제풀이는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합니까? 1차식을 적당히 정리해서 대입하면 끝나요. 그죠?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봤더니.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x가 알파라고 하면은 y자리는 자연스럽게 알파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위의 식은 큰 힘이 없을 거고 요 자리에다가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하거나 베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풀이대로 그냥 진행할게요. 특별하게 뭘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위의 식에 있는 y는 x-3을 정리한 이후에 밑에 식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디? 봐봐. 자, 위의 식 정리해 주시면 y는 x-3이죠. 요걸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k야 될 거고요. 됐죠? 전개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6x에 마이너스 9는 k 되면서 x제곱 일단 날려주시고요. 찹찹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꼴배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k도 넘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x제곱에 9x인데 마이너스 9x 될 거고 요거 플러스 9 될 거고 마이너스 k인데 넘었으니까 더하기 k는 0 이하가 될 겁니다. 끝이죠. 자,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앞서 설명된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알파와 베타는 어떻대요? 서로 달랐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2차 방정식을 깔아놓고 그게 두 개의 근을 갖는데 얘네 둘이가 어떻대요? 서로 다르대요. 두 실수래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실근을 갖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실근이 어떤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야 된다? 세 글자. 판, 별식이 떠오르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별식 D를 생각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개 0보다 크겠다. 끝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81 빼기 36 하고 마이너스 4k인데 넘어갔다고 치어서 4k라고 치고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45? 그죠? 45
4로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K는 4분의 4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4분의 45가 대충 11.5씩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럼 K 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자연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1이겠죠. 끝. 이런 문제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판별식 문제예요.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104번까지 봤었죠?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넘어가 보시면 연립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121번 보셔야 됩니다. 요거 뭐 할만하지 그래도. 121번. 자, x 플러스 y는 k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인데요. 이게 오직 한 쌍이래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직 한 쌍에 해를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x 머시기 y 머시기 한 쌍 끝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뉘앙스 파악이 되셔야죠. 뭐겠어요? 위에 있는 1차식을 적당히 변화해서 집어넣겠죠. y가 들어갈 자리에 k-x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에 k-x의 제곱은 8이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놓으시면 그 전개한 값이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에 는 8인데 8도 넘어와서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만들어놨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란 얘기죠. x가 하나면 y도 하나가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얘기가 뭘 갖는다? 무슨 근? 빙고. 얘가 중근을 갖는답니다. 즉 판별식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판별식을 얘는 4분의 D로 생각하겠습니다. 짝수 공식 이용하셔서 4분의 D로 생각하신다면 요거의 제곱 K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해놓은 2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다가 될 거고 푸세요. 끝이에요. 오케이? 안 어렵죠? 이런 문제고요. 1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의 1, 2, 3도 연립방정식이 x 플러스 y는 2a이고 x제곱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b가 있는데 이것도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게 4a 더하기 3b의 최소값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항보다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얘는 미지수가 k 하나잖아.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한다 끝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a, b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a, b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 두 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이제 정리해놓고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치면 위쪽에 있는 요거를 y는 넘어갔어. 마이너스 x 더하기 2a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밑에다 집어넣었다고 치면 아래식이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의 제곱은 b야가 될 거고요. 그죠? 제곱해서 전개해 보신다면 제곱을 먼저 전개할게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계산 헷갈릴 것 같아서 x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더하기 4a 제곱 될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정리를 해 보신다면 x제곱에 더하기 4ax에 마이너스 4a 제곱에 넘어와! 해서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똑같죠. 중근 갖는 거죠. 그죠? 한 쌍의 해니까. 판별식 D 똑같이 가겠죠. 요거도 마찬가지로 4분의 D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주면 될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얘가 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안 사라져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라서. 그죠? 계산을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잠깐만 더하기 잠깐만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지? 아시는 분? 왜 마이너스 됐죠? 잠시만요. y제곱인데 y가 들어갈 자리 이걸 집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됐죠?
플러스인데요. 뭔가 찜찜하다 했어. 이게 계산을 해놓으면 8a 제곱에 더하기 b가 0이 나는데 그걸로 얘를 어떻게 풀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겠거니 하고서 찾아보니까 뜬금없이 마이너스가 왜 나왔나 싶네요. 그죠? 그냥 플러스인데. 문제도 플러스라고 돼 있죠. 예, 문제도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3으로 바뀌고요. 뒤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가 다 플러스예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인 거고 오늘은 어째 계산 안 틀리고 잘 가나 했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밑에도 B' 제곱이 어차피 뭐 제곱할 거니까 큰 의미 없긴 한데 AC가 여기가 달라지죠. 여기가 달라지니까 여기가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가운데 부호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4A 제곱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게 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4A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에 더하기 3B가 0인가요? 마이너스 12A 제곱 더하기 4A 제곱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B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8A 제곱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8A 제곱을 집어넣으면 하나의 문자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야, 8A 제곱에 더하기 4A 최소값 얼마야? 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죠? 그럼 2차식 깔아놓고 최대 최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뭐. 완전 제곱식. 그죠?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신다면 8로 묶어서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반의 제곱, 즉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을 더하고 빼주시고요. 16분의 1까지 더해진 거를 한 통속으로 싹 묶어주시면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A 더하기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요 밖에 있는 마이너스 16분의 1은 8과 곱해서 밖으로 내쫓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자리가 뭐일 때? A 자리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요거만 따로 빼서 그지?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2차식이야? 완전 제곱식.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123번까지 봤고요. 넘어가셔서 126번 볼게요. 아우. 잘못 눌렀다.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EFGH가 있습니다. A보다 B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이는 도형처럼 하나는 좀 작은 정사각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너는 A, B, CD고 얘는 E, F, G, H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요. 중간에 요거 교점이 있는데 이 자리를 I라고 놨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이 아니지. 직사각형 EBCI 이쪽이죠. 요 녀석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의 4분의 1에 해당한대요.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대충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요거 한 변의 길이 A고요. 요거 한 변의 길이 B고요. 한 변의 길이 B고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뭐 나머지야 그냥 문자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B제곱이겠죠. 그죠? 정사각형 넓이는. 그럼 얘는 4분의 B제곱이란 얘기죠. 그죠?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는 4분의 B제곱이겠네요. 근데 얘를 그러면 A랑 B에 대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됐습니까? 해볼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히 구해내셔야 될 건데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에 중점을 더 봅시다. 그럼 일단은 이만큼이 B죠. EH의 길이는 B일 거야, 그지? 거기서
a를 뺀 게 요만큼의 길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a를 왜 빼지 싶네요. 이만큼이 a겠죠, 그냥. 높이 구했다. 그죠? 높이 구했다.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가 되는 거네. 밑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저렇게 겹쳤는데. 애매하네요.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럼 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별거 없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의 넓이는 a인데 그게 a가 4분의 b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넓이에 관한 얘기네. 그 얘기인 거고, 문제에서는 b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고, 또 준 게 있구나. AF의 길이가 5라고 줬네요. 요 끝에서 요 끝까지의 요만큼의 길이가 5라고 주어졌네요. 이만큼이 5래요. 이만큼이 5. 그죠? 어쨌든 문제는 b가 얼마냐입니다. 5가 주어진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봐봐. a에다가 b를 더한다면 1을 빼면 5겠죠. 이해가시죠? 그냥 길이 설명하는 거예요. a에다가 b를 더해. 두 번 셌는데요. 알아서 1 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5라고 주어졌지만 5도 a 더하기 b에다가 1 뺀 게 5예요. 다 했는데 얘네들 연립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죠? a가 들어갈 자리에 b에 관한 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자, 요 녀석은 1차식이고 요 녀석은 어찌됐건 2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런 연립 방정식 문제인 겁니다. 자, a가요. 넘어와서 6이고 넘어와서 b니까 6-b니까요. 6-b를 a 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요. 결국은 6-b의 제곱이 4분의 b제곱이 된 거고요. 그죠? 양변에 b제곱 아닌데 그냥 b인데. 양변에 그냥 4 곱하고 계산하면 돌리면 둘러 갈겠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4 곱해주시면 b제곱이 마이너스 4b에 24가 될 거고요. 넘어왔 해주면은 b제곱에 더하기 4b 마이너스 24가 0이니까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64 안 되고요. 4 곱했죠, 맞죠? 마이너스 4b 64 예. a 더하기 b에서 1 뺀 거 5 맞고 넘어가서 6이고 b 넘어가서 6 마이너스 b고 6 마이너스 b 집어넣고 양변에 4 곱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데? 그죠? 인수분해 안 되죠. 83도 안 되고 64도 안 되고 그럼 근해 공식밖에 없겠죠. 그냥.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야 될 건데 잠깐만요. 문제에서 126번에 b의 값을 그냥 구하여라. 5보다 작다. 밑에 보기 보니까 근해 공식 맞네요. b가 5보다 작댔어요.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b는 2a분의인데 없을 테니까 요거 짝수 공식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플러스가 돼야 될 거고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에 28이니까 2루트 7 똑같은 애 있겠죠 뭐. 130번 한 도형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다. 130번이에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또도도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b가 되는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겠대. 이렇게 구멍을 뻥 하고 뚫어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뚫어서 팡 뚫어 놓겠대요.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b라고 정해 놨고요. 이고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그냥 뭐 216 더하기 16파이래요. 그랬을 때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15의 A-B의 값이 얼마냐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식만 세우면 됩니다.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육면체가 있잖아.
그럼 정육면체 전체의 건널비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걸 구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구멍이 퐁퐁 위아래로 뚫린 거잖아요. 그지? 그럼 원 두 개만큼 빼주셔야 되겠네요. 이만큼의 건널비는 사라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널비에 해당하는 윗면, 밑면 넓이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을요. 그죠? 근데 새롭게 또 뭐가 생겼어? 약간 두부가 있어. 큐브 모양의 두부가 있는데 두부에다가 동그란 이런 쇠 같은 거다가 이렇게 뚱해 뚫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뭘 넣든지 뭐 고기를 넣든지 뭘 하나 봐. 뭐 요리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요 옆면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옆면이 또 이제 붙어야 된다는 거지. 원기둥의 요 옆면들이 붙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한다. 윗면 아랫면에 있는 원 두 개 뺀다. 그리고 요 건널비의 옆면, 요 테두리 넓이만큼을 또 구한다. 그래서 걔만큼 더한다. 요 시나리오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요건 별거 없겠죠. 한 면의 넓이가 a 제곱일 테니까 그런 거 6개 해서 6a 제곱이 되면 될 거고요. 그죠? 됐습니까? 원은 어때요? 그냥 뭐 파이 r 제곱이지 뭐. 근데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b니까 b 파이 파이 b 제곱? 파이 b 제곱인데 그게 두 개죠. 그러니까 2 파이 b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때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좀 자세히 구하자. 원주 얼마예요? 원주 2 파이 b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리고 높이가 a에 해당하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2 ab 파이 이렇게 쓸게요.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얘래요.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럼 이거 6a 제곱에 마이너스 파이로 묶었을 때 2로도 묶인다. 2파이로 묶어놨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 쓸게요. 얘에서 얘 뺀다고 치고요. 다시 2파이로 묶어내고요. 그럼 ab에서 b제곱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걔가 얘래요. 그럼 일단 그냥 a는 나왔죠. 6a 제곱이 126이네. 그럼 216을 6으로 나눠보면은 6, 38, 36이니까 66, 36 해서 딱 떨어지죠. 이 자리가 6의 제곱이겠네. 그죠? a 자리 6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요. 이 자리 그래서 6이고요. 이 자리 6이고요. 따라서 6b-b 제곱은 8이겠죠. 그렇잖아. 요만큼이 8이 돼야지 이렇게 곱해서 16 되죠. 그죠? 넘어가서 보시면 이것도 b제곱에 마이너스 6b에 플러스 8이 0인데 사이 마마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와 b-4의 곱이 0이 될 건데요. 뭐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 쌤 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4면은 넘어가요. 왜냐면 a가 6이에요. 요만큼의 길이가 6인데 반지름이 4면 좌우로 8이잖아. 그럼 얘보다 큰 거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B자리는 3보다 작아야 돼요. B자리는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립해요, 이게. 됐죠? 구했네요. 뭐 하랬죠? 문제에서? 넣으시면 돼요. A자리는 6이고 B자리는 2니까 6 빼기 2 한 다음에 4 곱하기 5 하면 15 하면 끝. 됐죠? 60 나오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사실 지금 봤던 이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들, 뭐 넓이 구하고 원기둥이 어떻고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앞선 설명을 이해하자면 논증기하잖아. 낼 구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논증기하적인 내용은 문제 유형으로서 종종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쩌다 하나 정도. 그래서 이런 거 뭐 자주 보긴 힘들고요.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푸시면 되겠지요. 자, 남은 문제 풀어봅시다. 넘어가고요. 130번 봤고요. 132, 3, 4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파트들이에요. 사실은 방정식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그리고
아직 다 확인한 건 아닌데 어느 교과서 보니까 부정방정식이 교과서에 없더라고. 연립방정식 파트에 원래 부정방정식이 한 챕터로 항상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교육과 중에 빠지는지 아닌지 내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x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곱이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와 더하기 8을 이렇게 더해 주셔서 그 결과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곱과 같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k의 합이 얼마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k의 합이 얼마냐라는 문제인데요. 괜히 문제를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계속해서 공통 부분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이렇게 있죠. 그죠? 요 녀석들을 전부 치환해서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전부 라지 x로, 대문자 x로 치환해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좌변 자리에 해당하겠죠. 위의 식. 요 녀석은 x 곱하기 x 더하기 3인 거고요. 거기에 k 곱하기 x인 거고요. 더하기 8한 거고요. 밑에 식은 오른쪽에 써볼게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의 곱으로 처리가 됐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게 보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요 좌변 자리가 아직 계산이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에 3x인데 k 있으니까 3 더하기 k에 x에 더하기 8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야, 이거 인수분해 돼 라는 얘기인 겁니다. 별거 없죠. 인수분해 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 다음에 고민하실 내용이 요겁니다. 봐봐. 이거 전개하면은 상수항 자리가 a, b잖아요. 그죠? 그럼 a,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적당히 8의 약수들이겠네요. 물론 부호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 뿔마 이렇게 마이너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k 값들을 전부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모든 k 합이니까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노가다예요. 오케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전개해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전개해놓고 보시면 x의 제곱에 요거가 이제 a 플러스 b의 전체의 x에 마지막에 ab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b는 곱해서 8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ab의 곱이 8일 때 문제가 요건 겁니다. ab의 곱이 8일 때 a 더하기 b는 3 플러스 k야. 그럼 k가 얼마야? 다 더해 라는 거죠.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진짜 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들이 있겠느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8부터 차례대로 갈게요. 1 곱하기 8일 수 있잖아, 그지? 또 뭐일 수 있어요? 2 곱하기 4일 수 있잖아, 그지? 참고로 문제에서 A, B 자리에 설명이 있을 건데, 그죠? A, B가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빠뜨릴 뻔했네요. A, B가 자연수라고 줬고요. A보다는 B가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만으로 경우의 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맨 처음 생각했던 거 뭐까지 생각했냐면 정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런 것도 고려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수라고 딱 명시해 놨고요. A보단 B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왜? 얘 땜시롱 이 두 가지밖에 없겠다. 그 말인즉슨 1 더하기 8, 2 더하기 4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A, B의 합은. 됐죠?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8 빼기 3, 즉 K는 9 빼기 3에서 6이 되든가 혹은 K는 2 더하기 4에서 6인데 거기서 3을 빼서 3이 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더하면 9 끝 이렇게 풀리는 거죠. 됐어요? 이런 문제인 것이다. 짜짜짜. 아이고. 두 개 더 봐야 되겠죠?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m-1의 x 더하기 2m-9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정수. 네. 그랬을 때 합이 얼마냐? m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해봅시다. 뭐 자연스럽게 근각계수의 관계밖에 없지 않나요?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두 근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두 근을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놨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을 만약 내가 알파 베타라고 넣었다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n-1인 거고요, 그죠? 알파 베타의 곱이 2n-9인 거죠.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n-1일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이 2n-9인 겁니다. 네, 그랬을 때 m 값에 대한 제약 조건도 있을까요? 정수 m 값, m도 정수네요. 정수 m 값. 알파랑 베타도 두 군도 모두 정수고, 그렇게 된 m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따져야 되겠습니다. 두 군이 일단 다 존재하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본격적으로 따질 거긴 한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요걸로 끝낼 수 없고 제약 조건이 좀 더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판별식을 좀 따지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4분의 D는 불가능하니까 D 해주시면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2n-9를 해주시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크거나 같다야? 중근 가져도 돼.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이란 표현이 없죠. 그냥 두근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중근까지 허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정수인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전개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8m에 더하기 36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m제곱에 마이너스 6m에 이렇게 해주시면 37? 조전 망했. 마이너스 10m. 아우씨. 그래도 안 돼. 25. 판별식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난 여기서 m값의 제약 조건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기대는 무참히 망가졌어. 무참히 망가졌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렇겠죠. m값에 관계없이. 나는 요걸 만족시킨 n값의 범위가 뭐라고 좀 제약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요게 이렇게까지만 해보셔도 n-5의 제곱을 만들어 놓고서도 25니까 12가 더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얘는 되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네? 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걸로 제약 조건을 만들고자 했던 나의 생각은 실패. 안 됐습니다. 생각대로 안 됐고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방법이 없고, 방법이 없네요.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 값들의 합을 구해라. 야, 이거 노가다 스멜이 나는데, 이러면. 너무 많은데 언제 다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갈게요, 그냥. 어쨌든 문자가 이 상태로 3개나 문자를 깔아놓고 뭘 얘기한다는 건 좀 공허하기 때문에 뭐 할 거냐면, 요 위에 자리 보시면은 1 넘겨서 m자리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밑에 식에 대입할게요, 이 자리에다가.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문자 두 개에 대한 식이 될 거고, 어찌됐건 알파 베타는 정수잖아, 그죠? 그래서 좀 제약 조건이 생길 겁니다. 자, 오른쪽에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 빼기 9입니다. 싹 전개해 놓으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 빼기 9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베타가. 자, 이래 놓고 뭘 하느냐? 한쪽으로 다 넘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주는 계산이 얘만 하는 계산이에요. 다른 애들은 이런 계산이 없어요. 여기를 좀 눈을 번쩍 뜨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 베타는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가운데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2알파, 왜 2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많은 계산들은요, 한쪽을 는영으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를 하든지 뭐 근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는영으로 안 놓을 겁니다.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일단 아무거나 하나 엮어요. 요런 애들. 쌤, 베타로 묶으면 안 되나요? 돼요.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는 얘를 알파로 묶어볼게요. 사실은 이런 계산들이 다른 계산은 통하지 않아요. 얘만 돼요. 알파로 묶어봤더니 뭐가 남았어? 2 베타가 있었지, 그지? 자, 이제부터 무슨 노력을 하느냐? 우변 자리에 2 베타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변 자리 2 베타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 여기 2베타 보이십니까? 그죠? 그럼 2 베타로다가 얘를 묶는 재료로 쓸 거면 마이너스 4가 필요해요. 그거 이해 가세요? 실제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베타가 있다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서 2 베타를 묶을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2 베타가 필요하네. 그러면 우변 자리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4가 필요하네. 마이너스 7이나 있네. 이거 이만큼 필요 없는데. 그럼 이걸 마이너스 4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양변에 3을 더합니다. 갑자기 뭐 하는지 싶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특화된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는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해 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요. 알파에 2 베타에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2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자리 2 베타라는 공통인수가 생긴 셈이네요. 쌤 근데 이거 는영이 아니니까 인수를 찾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오케이?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인수분해하듯이 묶어주는 게 그게 우선이야.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2 베타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내시면 알파 마이너스 2에 2 베타의 곱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목적하는 바는 달성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자면 알파 마이너스 2에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 정도 정리해놓으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끝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두 군 알파 베타는 모두 정수였죠. 그죠? 정수였어요. 정수. 그럼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2도 정수죠. 정수에서 2 빼니까 정수죠. 베타도 정수인데 정수에서 2 빼니까 정수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랑 얘의 곱은 결국 정수 곱하기 정수꼴 아닙니까? 그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뭐 엄청 많진 않겠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네 가지? 1과 마이너스 3. 그죠?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네,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알파, 베타 자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이 경우부터 찾아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알파가 얼마? 3.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요 오른쪽에다가 그 쭉쭉 쓰면 좀 귀찮으니까 알파, 베타 표 쓰듯이 할게요. 표 하듯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3 되려면은 5고요. 마이너스 1 되려면은 1이고요. 경우가 반대인 경우네. 여기는 얘가 1이고 얘가 5고요. 1이고 5고 그럼 얘는 이번에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3 되면 되겠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n값들의 합이니까 m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m을 곱하는 것보단 더하는 게 좀 낫겠죠. 요 식에서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요식. 그죠? 그럼 m값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아니면 6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2 또는 6인 겁니다. 따라서 m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가 2인 경우는 3,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가 6인 경우는 7. 이 두 가지밖에 없겠다. 끝입니다. 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가. 그래서 답은 10 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참고하실 거 참고하시고 핵심이 어디냐?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정수 곱하기 정수꼴이 정수야를 만들기 위한 요 빌드업 과정입니다. 요 과정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필요한 부분은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얘는 좀 뭐랄까 범용성이 있는 풀이 자체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필요한 부분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쟤는 지금 설명을 지금 설명이 없이 그냥 해설만 보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기 좀 힘들어요, 이 문제. 그냥 문제만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겁니다. 오우, 134번은 문제가 신기하게 생겼네. 예, 다 되셨으면은 134번 볼까요? 문제가 이상하게 생겼네. 단위 분수 얘기를 하네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연수 1을 분자로 2 이상을 자연수를 분모로 갖는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한다. 그죠? 단위 분수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이런 거 n분의 1 이런 꼴. m자리는 2 이상인 자연수.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단위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애들. 근데 임의의 단위 분수는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 12분의 1의 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6분의 1과 6분의 1의 합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래요. 그렇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때 단위 분수 6분의 1과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이런 꼴로다가 만들 수 있다. 다시 이때 단위 분수 6분의 1을 자연수 xy에 대해서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x랑 y 자리는 전부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죠?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고 x보다는 y가 크거나 같다. 뭐 같아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노란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식을 살짝 변경해 놓으면은 쟤랑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랑. 오히려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쉬워요. 앞에 했던 게 솔직히 좀 번역해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고요. 얘는 그냥 바로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통분하세요. 통분하면 끝납니다. 통분하면 끝나요. 그렇잖아. 양변에 xy 곱해봐. 곱해볼까요? xy 곱해보시면 6분의 xy가 y 더하기 x죠. 꼴배기 싫죠? 6 넘기겠죠? 그죠? 6 넘겨주시면 xy가 6x 더하기 6y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놓고 xy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부터 시작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6x 더하기 6y 마이너스 xy는 0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개수 몇 개니?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컨셉으로 접근해 봅시다. 일단은 다짜고짜 하나를 묶어요. 그래서 x로 묶어볼게요. 얘네를 x로 묶어볼게요. 오케이? x로 묶어보시면 x로 묶이면서 6-y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6y가 남아있고요. 는 0이래요. 이게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죠? 자, 오른쪽에 는 0인 게 중요하지 않았죠. 아까도 그랬지만, 그지? 오른쪽은 어떻게 받쳐주면 돼요. 적당한 정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묶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좌변 자리도 6-y로다가 묶고 싶거든요. 얘도. 요거 어떻게 6-y로 묶을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요? 6으로 묶어냈을 때 6-y가 돼줘야 돼. 빙고 마이너스 36이 필요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걸 캐치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연산들을 더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36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에서. 됐죠? 그럼 좌변 자리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6으로 묶습니다. 그럼 x에 6-y에 여기도 마이너스 6으로 묶이면서 6-y가 됐고 마이너스 36 이렇게 있는 거죠. 오히려 앞에 거보다 해석의 영역이 없잖아. 바로 계산되잖아 지금처럼. 자, 그리고 6-y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6-y를 싹싹 묶어본다고 치면 x-6에 6-y의 곱이 마이너스 36이 된 셈인데 이것도 좀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보시면 x-6과 y-6의 곱이 36이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x보다 y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작은 수 대입하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둘의 부호가 같겠죠. 둘 다 음수로 36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 xy가 6보단 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음수로 36을 못 만들어요. 그럼 xy 자리가 음수라는 얘기인데 자연수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x값이 작은 경우가 x값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생각해 보실 때 일단은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각각 요 덩어리와 덩어리를 뭐 1 곱하기 36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이 되려면 x 얼마야? 7이요. 뭐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죠. 아까 했던 거랑 정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려면 x 얼마야? y 얼마야? 이렇게 깔아 두시고요. 됐어요? 그러려면 얘는 x가 7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4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빼서 36이 되니까요. 됐죠? 가능하죠?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2 곱하기 18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럼 이게 되려면 x가 또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고요. 24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y 자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x, y 자리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12 3이 되려면 얘가 9 12가 되려면 얘는 18 그 다음에는 4 그러니까 36의 약수 중에 작은 애들부터 차례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죠? 나머지 얘가 메꿔주는 거고 4가 된다는 얘기는 9가 된다는 얘기고요. 4가 되려면 x자리는 10 y자리는 15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 다음은 뭐예요? 66 있겠네요. 그죠? 66 있을 거고 이게 끝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부터는 y가 더 커지잖아요. 66이 되려면 12, 12가 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끝입니다. 몇 가지? 5가지. 되겠다. 일단 뒤쪽에 이걸 만드는 이 흐름이 유사하다는 건 확인이 되시죠? 아까 풀었던 이 문제는. 그죠? 그 뉘앙스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여러 가지 방정식 다 마무리가 됐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뒤에 있는 연립 방정식까지 다 끝났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 대한 테스트지 한번 풀어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진도 나갈 수 있으면 좀 나가고 이렇게 할게요. 네, 화장실 얼른 다녀오세요. 자, H입니다. 부등식 파트 처음 펴보시면은 사실 앞쪽에 나와 있는 168페이지 펴보세요. 168페이지에 1번 항목에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뤄본 바가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개념 보충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등식은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양수에 한정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요. 그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는 거죠. 그죠? 끝이야. 이게 다야. 이거에 관련된 연산이 새롭게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린 여기에 뭘 추가하는 거야? 부등식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연립부등식을 위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 들어간 게 하나가 등장해. 그게 답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만한 문제들이 한 장 넘겨보시면 앞에 있는 뭐 기본 문제는 다 하실만 할 거라 넘어가고요. 넘어가 보시면 부등식의 성질, 1차 부등식의 풀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좀 특이한 애를 좀 보셔야겠네요. 하나만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특수한 애를 갖는 1차 부등식 볼 텐데 위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특수한 케이스는 뭐겠습니다. 만약에 AX가 B보다 크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XA 값에 뭘 대입하더라도 이게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는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걸 두 개 나눠서 보면 만약 일단 첫 번째로는 A가 0이어야 돼. A가 0이고 그죠? B자리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봐. B자리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즉 실제로 써본다고 치면 0 곱하기 X가 이 자리는 음수죠. 이 자리는 음수예요. 음수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자, X에다가 뭐 대입하면 성립하죠? 아무거나 대입해보세요. B자리도 감이 안 오시면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줬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오케이? 그럼 X에 뭘 대입해야 성립하죠? 모든 실수. 그죠? 뭘 대입해도 좌변자리는 는영이 되잖아. 이해가십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가 해야. X는 모든 실수야. 라고 답을 달아주실 수 있겠네요. 이 말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등식 볼 건데요. 부등식이라는 건요. 부등호를 쓴 식이니까 부등식이라고 말하겠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애들은 조건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절대 부등식은 여러분들 2학기 가면 넘어가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명제 파트 가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됐다 치고. 그럼 앞에서 말하는 조건 부등식은 뭐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애가 조건 부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는 거지. x 더하기 1이 뭐 3보다 작대. 이런 게 조건 부등식이에요. x 자리에다가 내가 0 대입했더니 성립하죠. 그죠? 근데 4 대입했더니 성립 안 하죠. 이런 게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조건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좀 더 적절한 표현은 방정식이라는 범위 안에 조건 부등식 같은 애들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해를 구하여라. 근데 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무 많잖아, 그지? x에다가 0 대입해서 성립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성립하고 마이너스 100 대입해서 성립하고 그걸 또 언제 다 써, 그지? 못 쓰니까 해를 범위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x가 2보다 작아요. 2보다 작은 x 대입하면 무조건 다 성립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도 해주는 건 결국 뭐야? 해 구하기, 풀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다. x에 뭘 대입해야 참이 되는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감을 못 잡겠으면 숫자를 대입하는 것도 난 고려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 안 되고 감이 못 잡히고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으면 숫자라도 넣어보라고. 그럼 숫자를 넣어봤는데 만약 성립했잖아, 그지? 성립했으면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답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혹은 내가 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넣어봤는데 성립하지 않았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산해 볼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못 구하지. 생각해봐. 2보다 작은 x들을 어떻게 숫자를 대입함으로 다 찾을 수 있겠어, 그지?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검산의 용도로는 대입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보는 작업이 괜찮을 수 있겠다. 오케이? 돌아가서 볼게요. 어쨌든 이런 거 있고요. 옛날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x의 모든 실수를 집어넣는 걸 부정이라고 불렀고요. 또 a는 이번엔 0인데 b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0 곱하기 x가 됐는데 그게 적당한 양수 혹은 0보다 크다가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 이 자리도 1이라고 생각해보자. 0 곱하기 x가 1보다 큰 거야. x에 뭘 대입해야 성립하죠? 그런 x?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는 존재하지 않아서 해 없음, 해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잖아. 해가 뭔데?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애들을 해라고 하잖아. 그죠?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옛날 사람들은 불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x값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왜 부정이란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끌고 온 거야. 요즘에 안 써요. 이 용어가 사라진 지가 꽤 됐어요. 근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이걸 썼느냐? 그거 반쯤 맞는 얘기긴 하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부정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때 그 부정이 아니에요.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 의미가 아니라 정하지 않는 게 부정이에요. 앞으로도 쓸 겁니다. 이 부정이라는 용어들 앞에서도 보실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것도 있다. 부정방정식. 그죠? 그것도 이 부정이죠. 부정방정이라서 이 방정식은 나쁜 방정식이야라는 뜻이 아니잖아. 정해지지 않잖아. 그래서 x값의 범위를 정수로 하거나 자연수로 해야지 몇 가지 정해지는 가지수들이 있네. 이런 문제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부정이라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쓰인다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 공부할 거잖아. 그지? 그 미적분에서도 부정적분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쁜 적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등장할 애들이 다 그런가요? 네. 다 그래요. 앞으로 등장하는 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부정이라는 표현은 정해지지 않음, 뭐 무수히 많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결국은 뭐 이런 과라의 문제들이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성 있는 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우리 지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핵심은 연립입니다. 연립 부등식이에요. 그럼 앞에서 했었던 연립방정식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기본 구조가 두 개의 식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연립해야 되니까. 연립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얘도 만족하고 and 밑에도 만족하고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런 방정식이면 연립 방정식인 거고 지금은 그런 부등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뭐 33번부터 쭉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부 연립 부등식이거든요. 쓱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연립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지네들끼리 막 간섭을 해요. 위에 있는 걸 적당히 뭐 이렇게 바꾼 다음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막 가간법이라고 더하고 빼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지지고 볶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연립 부등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각자 풉니다. 좀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은 기본적인 풀이가 어떻다? 각자 풉니다. 각자 풀어요. 각자 풀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한다라는 컨셉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같이 볼게요. 33번입니다. 자, 연립 부등식이 x 플러스 3이 3x보다 작고 3x 더하기 4가 2x 플러스 8보다 작대요. 그랬을 때 x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각자 해결해 주면 된다. 각자. 그죠? 자, 일단 앞에 식부터 보시면 x야 넘어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x가 3보다 큰 거고 양변 2로 나눴더니 x자리는 2분의 3보다 크답니다. 끝. 자, 1번 끝. 결과 나왔고요. 그죠? 2번 여기다 할게요. 2번은 2x 넘어와서 x고 4 넘어가서 4보다 작답니다. 그죠? 2번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라고요? 얘네들의 공통범위라고요. 근데 헷갈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헷갈린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공통범위를 찾는 게 핵심이긴 한데 공통범위를 구하기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수직선 모델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참고로 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쌤, 저 수직선 모델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얘들아, 봐봐. 9구단을 물었어. 7, 8은? 7, 8은? 56이죠. 근데 77 곱하기 85는? 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진 않죠. 수직선 모델이 그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1차, 1차 연립 정도야 눈에 보이거든요. 9구단을 외우고 있는 걸 바로 써먹듯이 수직선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셈을 한다고 치자. 그때도 막 암산을 고집하진 않을 거잖아요. 굳이 구태여 암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결국은 손으로 찌깍찌깍 쓰면 되니까. 그지? 그 정도의 포지션을 수직선 모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거나 암산으로 조금 벅찰 것 같으면 무조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수직선 모델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적극적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선행의 문제점인데 좀 해본 것 같잖아. 내가 좀 아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꾸 암산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틀리는 경우를 내가 원투데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직선 모델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셈에 적용하는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한 방에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겠죠. x가 2분의 3보다 크대. 그럼 2분의 3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고 걔보다 큰 거고 4보다 작대. 그럼 4가 요쯤에 있어서 얘보다 작은 거고. 그럼 공통범위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있네요. 그죠? 요거 수직선 모델 이용하실 때 좀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이 끝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쓰실 때 크다 작다의 경우는 구멍을 뽕뽕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 구멍에다가 색칠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A자리, B자리가 각각 2분의 3과 4가 되겠네요. 끝입니다. 안 어렵죠? 요런 게 이제 대표성 있는 문제고요. 넘겨보세요. 특수한 애를 갖는 경우 뭐 이런 경우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내가 코멘트 하고 싶진 않고요.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는 해가 없는 거예요.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조금 문제 상황이 달라 보이는 애들을 두 가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45번. 5에 x-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고요. 여기 3분의 2x 플러스 13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지금 한 개의 부등식인데 부등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겁니다. 통상 얘를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꼴이라고 불러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각각 푼 다음에 연립입니다. 오케이?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각각 풀어서 연립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부터 풀어볼까요? 요거부터 풀어보시면 5x 빼기 5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6x, 넘어가면 9. 6으로 나눴으니까 x자리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이쪽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요. 3부터 곱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2x 플러스 13. 넘어와서 마이너스 5x. 넘어와서 9인가요? 뭐 이래 숫자가 왜 이렇게 커? 3을 안 곱했으니까 바보. 다시요. 3을 4에 안 곱했네요.
10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한가 했더니 내가 계산을 지저분하게 했네요. 이렇게 되죠. 넘어와서 1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다가 곱 나눌 겁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으면 내가 별표 쳐! 막 이랬을 겁니다.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하는 부등호 바뀌어! 별표 쳐! 이랬을 텐데 지금이야 뭐 그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시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뭐 하자고요? 수직선 모델을 이용해 주시자고요. 마이너스 5분의 1 요쯤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지롱 하나 있는 거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지롱은 색칠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작거나 같은 범위 잡아주시고요. 공통 범위가 답이겠네. 끝.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끝.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런 류의 문제들도 많아요. 대표성 있는 것만 소로록 보는 겁니다. 48번. x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 있는데 x-1이 8보다 크다. 그리고 2x 마이너스 16이 x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 녀석의 해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의 해가 b보다 크고 28보다 작거나 같대요. b보다 크고 28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여기가 문제에 힌트를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자, 앞에서 문제풀이들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부등호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지네끼리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크다와 크거나 같다 작다와 작거나 같다가 바뀌는 경우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있을 건데 지금은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 정도만 바뀌는 거지.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크거나 같다는 어디서 왔어? 밑에 식에서 왔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크다는 어디서 왔어? 그건 여기서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식은 여기서 온 거고 그럼 요거만 정리하더라도 실제로 1을 넘겨보시면 x가 9보다 크다죠? 그럼 b자리는 9겠구나가 바로 나오시는 거고요. 그죠? 여기 또한 어때요? x가 넘어가라 해주시면 이제 x가 될 거고 넘어가서 a 더하기 16 됐을 텐데 이 자리가 얘인 거죠. 28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등호를 보고서 미정계수들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쉬운 거 본 겁니다. a 자리는 12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됐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가 보시면 뭐 응용 문제, 활용 문제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는 맡겨 볼게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사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얘는 모의고사 기준이라 그래요. 사실은 학교 내신 문제를 기준으로 따지면 아주 대표성 있는 문제가 64번이거든요. H64번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원래 꽤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의자에 몇 명 앉혀 몇 명 앉혀가. 얘는 좀 쉬운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원래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사과를 뭐 5개씩 바구니에 담으면 몇 바구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의자에 사람을 몇 명씩 앉으면 몇 명을 앉을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원래 어려운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쪽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들 많이 볼 거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어쨌든 모의고사 기준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본적인 얘기는 끝. 됐습니까? 연립부등식 끝. 그럼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얘죠. 그게 뭐냐? 절대값입니다. 요거까지만 듣고 가. 절대값입니다. 쌤 절대값은 알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거까지만 좀 들어보세요. 요거까지만. 아시겠지만 원래 절대값은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절대값 x는요. x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로 나오고요. 그죠? x가 음수일 때는 x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x라고 나와요. 이건 뭐예요?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의미를 정한 거야. definition이야. 그지? 그럼 정의라는 건 사실 뭐냐면 이 과정을 이 기호나 뭐 표현을 만들어 가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생략한 거고 결과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쁘게 다듬은 결과입니다. 그죠? 그럼 원래 절대값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여러분? 원래 절대값의 의미? 지금은 맥락적인 요소를 제거한, 소거한 정의만 말하는 거고요. 그럼 절대값의 원래 뜻은 뭘까요? 절대값의 의미는 뭘까요? 뭐 길게 끌긴 시간 별로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절대값의 의미는요. 본래 절대값의 의미는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요게 절대값의 의미예요. 수직선을 떠올려 주시고요. 원점이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x라는 애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x라고 해요. 그래서 x가 a가 요 정도 있었으면 요 거리는 a의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본래 의미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파악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 절대값 x가 a보다 커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다시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은 거야. 거리가. 그죠? 그럼 가운데 내가 떡 서 있는데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안쪽에 있으면 두 걸음 안쪽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사이에 있으면 두 걸음 안쪽이야.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시를 드는 건데요.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 a 자리 양수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주어진다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랑 a 사이 값인 겁니다. 간단하죠? 뭘로 보면? 거리라고 봐주면. 간단한 겁니다. 오케이? 간단한 겁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큰 거야. 내가 두 걸음보다 더 멀리 간 거야. 두 걸음보다 더 멀리 간 거야.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몰라요. 그죠? 따라서 두 칸보다 더 멀거나 뒤로 두 칸보다 더 멀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임의의 a, 양수인 a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결론은 뭐겠어요? x는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큰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필수입니다. 사실상 1차 부등식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요. 쉽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찍어드릴 텐데 한번 풀어봅시다. 67번, 68번 체크해보시고 풀어보세요. 자, 67번, 68번 한번 봅시다. 그냥 덩어리로 보면 돼. 67번 보시면 H67번 보시면 절대값 2x-1이 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원점에서 2x-1이라는 데까지 거리가 5보다 적은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 5랑 마이너스 5의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가운데 있는 2x-1이라는 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됐죠?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A, B, C 꼴이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이 양변에 미지수가 없으면 그냥 동시에 연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더해 1 더해 1 더해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을 더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4, 2x 6 이렇게 될 거고 자 2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눠 해주시면 x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답 이렇게 나오겠네요. 끝.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꼭 요게 핵심이다. 절대값이 핵심이라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다 해결돼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럼 대부분이란 얘기는 안 되는 애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위쪽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지?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를 그냥 외우자라는 컨셉이 아닌 의미로서 좀 해석을 하자. 사실은 좀 더 나가면 보통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렇게 x-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거의 의미는 x와 a 사이의 거리예요. 이런 게 돼 있으면. 조금 더 한술 더 뜨면 얘는 x와 a 사이의 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는 표현은 거리에 쓰여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호적으로 많이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내가 아까 쓱 언급하다가 기하 얘기를 했었는데 기하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에 배우실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때 그때도 이런 기호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기호는 다 거리로서 의미로 해석이 돼요. 거리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라는 표현은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정도를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고 정의는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로 의미는 뜻은 요걸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됐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다른 문제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인 애들이 근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넘어가 보셔서 79번 보겠습니다. 79번 보실 건데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이런 애들이 조금 피곤합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79번. 왜냐하면 해석이 하나로 안 돼요. 얘는 그냥 뜻으로다가 딱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 번에 표현하지? 그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9번 보시면 2x-3의 절대값이 루트에 x제곱에 더하기 2x 플러스 1에 더하기 6 해놓고 이 녀석의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댔거든요. 근데 뭐 이거야 뭐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곱하고 루트니까 이 녀석도 보이시죠? 그죠? 아시겠지만 제곱하고 루트 씌운 게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요 위에 문제는 절대값 2x-3에 요거 절대값 x 플러스 1에 요거 완전 제곱식 되니까요. 더하기 6이고요. 넘어가 보시면요. 절대값 2x-3에 넘어와서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있었으면 바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절대값이 2개 이상이 등장하면 현실적으로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 돼요. 이게 거리를 의미하는데 뭐 원점에서 2x-3까지 거리고 얘네 원점에서 x 플러스 1까지 거리래. x는 근데 똑같은 x야. 해석이 안 되잖아. 동시에 두 개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정의로 푸시는 게 맞습니다. 요럴 때는. 요럴 땐 정의로 풀어라. 정의가 뭐였는데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기준이 뭘까? 어떨 때 0보다 크고 어떨 때 0보다 작지? 기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 그죠? 또 다른 하나는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냐 작냐?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 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수직선을 그려놓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작은 값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와 2분의 3일 때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 있는 거고 2분의 3일 때가 요쯤 있다고 치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세 군데인 거예요. 그 녀석들의 기준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된다. 기점 내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기점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를 두 번째 경우로 볼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 겁니다. 그래서 나눠놓고 풀 거예요. 나눠놔야 절대값이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 음수고 음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실제로 달고 나온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2x-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앞에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 절대값 아닌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짜짜짜 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게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계산을 이어나가 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 이거 플러스 3이고 6 있는데 6 제껴지니까 결국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왜 6이라고 써놨죠?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이씨 계산 다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자리 1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3이고 4고 넘어갔다고 치면 2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그럼 x자리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그럼 크거나 같으면 다 돼? 아니지. 우리는 제약 조건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음이 돼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일단 요 경우에서의 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요 사이일 때 즉 x자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때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실제로 2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아직 음수 얘는 나 마이너스 1보다 큰데? 그럼 넌 양수 됐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에 2x-3이 있고 얘는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어차피 있네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것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서 2 넘어가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양변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본다고 치면 x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건데 주어진 영역이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다죠? 작다죠? 그럼 이 영역에서 마이너스 3분의 3은 요거보다 살짝 작을 때거든? 그럼 요거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주어진 영역에서의 결론은 뭐야? 얘가 결론이야. 야, 이 가정 하에서 그럼 다 되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마지막 조건은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를 보는 겁니다. 이거일 때는 나 스스로가 답이었다. 이렇게 될 때는 둘 다 양수가 될 테니까 그대로 턱턱 튀어나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2x-3에서 x 플러스 1을 뺀 게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저 멀리 있는 애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 이 주어진 조건과 공통 범위를 찾으면 요 범위가 되겠다. 그지? 여기서의 또 소결론은 x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론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면서 그냥 표현을 해버렸는데요. 그죠? 내 까맣게 빗금친 영역들이 전부 다 이 녀석의 해가 되는 영역들인 겁니다. 따라서 1, 2, 3에 의하여 바톤 터치 하듯이 받고 받죠. 그래서 x자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단골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엄청 단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는 뜻이나 의미로 해석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요구되는 건 요거 영역 나누기 핵심이에요. 뭐 내신이고 모의고사고 가릴 거 없이 정말 자주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쓰시면 될 거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실 때 H를 좀 마무리 지어 오시면 될 듯해요. 다음 주에 일단 또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하고 나서 또 시험 대비 기간 가질 겁니다. 3주 정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